반갑습니다. 메디컬 365의 백청씨입니다. 메디컬 공인중개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국이 양도 양수할 때 신규 임차인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 월세 제한이 있는지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과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임대인이나 또는 임차인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월세에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권리금 방해에 대한 어떤 상임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즉 과도한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 시에 그럴 경우에 이제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하지 않을 거고 기존 임차인 경우에는 월세가 많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를 했다. 이렇게 해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월세의 어떤 제한사항 이런 내용은 없지만 과도하게 올렸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받지 않는 권리금에 대해서 임차인 약사가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소송 들어와서 졌을 경우에는 받지 않는 권리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한산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이 그 지역 내에 이제 정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제 기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제 재계약 시에 5% 이내 상호 협의에서 이제 월세를 조정하게 돼 있죠. 보통은 5% 이내 합의하거나 아니면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제 재계약을 합니다. 묵시적 계약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신규 임차인하고의 이제 계약할 때, 즉 약국을 양도 양수하게 되면 양수자가 이제 신규 임차인이 앞으로 되겠죠. 신규 임차인 경우에는 월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딱 한 가지 과도한 보증 월세 정액 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권리금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그 과도한 보증 월세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하라라고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인근 상가 임대료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임대료를 조정한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은 보면 인근 상가보다 분명히 월세가 높습니다. 인근 상가와 비교하면 더 내려줘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임대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거래 현황에서는 이제 한 5% 상일지 법규 5% 이내니까 기존 사람은 5% 이내 협의하니까 새로운 사람도 5% 이내에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 현황 이 네 가지를 제가 적어 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월세를 그대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가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 5% 이내에서 협의된 금액으로 이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법인인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고 개인도 가끔씩 있지만 승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승계는 이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즉 이제 2022년도 1월 달에 계약해서 이제 2024년도 1월 달까지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인데 23년도 3월 달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나 개인에 가끔씩 보면 이제 승계 계약 기간은 이제 22년 1월 달부터 24년 1월 달까지는 하되
그 임대차 승계하는 효력은 23년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은 23년 3월 1일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하고 요 끝나면은 이제 기존 임차인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소송입니다. 변호사 영역이죠. 즉 이제 가도한 월세로 해서 양도 양수가 안 이루어지고 양도인이 이제 변호사 서비스 소송하는 거죠. 나의 권리금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놔라. 받아야만 자기가 권리 챙기는 거고, 임대인 쪽에서는 만약에 질 경우에는 받지도 않는 권리금을 내줘야 됩니다. 이 굉장히 이제 소송은 스트레스 쌓이고 돈도 많이 나가죠. 그래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10년 동안 경신이나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월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건물이 1층에 임대료를 약하게 준 거죠. 근데 병원이 몇 개 더 들어오고 약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공실 때 100만 원 주고 월세를 준 거죠. 근데 병원이 두세 개 들어오고부터는 잘 돼요. 시세 약국을 봤을 때 한 400조도 300조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10년 동안에 재계약 동안은 5% 이내 하니까 얼마 안 되죠. 5만 원이 되는 거죠. 재계약 시 5만 원 인상이 돼요. 10년이 지났어. 그럼 다시 재계약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시세대로 한 300만 주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권리금 기회 회수 기회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10년 지나서 너무 억울해, 너무 싸게 줬어, 월세 1,000만 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임대인이. 그럴 때는 300만 원 시세, 합리적인 시세인데 1,000만 원 이것은 나가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또 적용이 돼요. 과도한 월세 정액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기 때문에 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월세를 시세대로 이제 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세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한산보증금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 한산보증금 이내에서 거래되는 현황을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월세 부분이 제한이 대부분 그대로 5% 이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를 말씀드리고, 소송, 월세를 많이 올려서 소송되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어떤 거래 현황에 맞게 설명드림으로써 서로 다툼 없이 원만하게, 서로 다툼 없이 서로 협의해서 서로 운영하고 임대인은 월세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